2019년 6월 가수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했다는 사업가 A씨가 2019년 6월 27일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명백한 공식 입장을 밝혔고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전 소속사에 박효신이 15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어 팬들의 반응이 더욱 거셌다. 박효신의 수많은 무대 중에서도 팬들이 가장 자주 회자하는 전설의 무대가 있다. 바로 전설의 음향사고라고 불리는 KBS의 무대 영상인데 당시 그곳에 서서를 부르던 박효신은 여러 번 일어난 음향사고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노래를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인데 일부분이 아닌 노래 전체의 음향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효신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다. 게다가 후렴구에 들어가는 아주 짧은 구간만 듣고도 후렴구를 부르기 시작한 박효신은 이 영상으로 그의 미친 음감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게 된 셈이다. 팬들은 본인은 짜증나는 상황이었겠지만 팬들에게는 최애 영상이 되어버린 명장면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TVN의 드라마 빈센조에 느닷없이 박효신이 언급되어 화제가 되었다. 극중 송중기와 전여빈이 무속신앙에 푹 빠져있는 신문사 사장을 회유하기 위해 박효신당을 급조한 것이다. 이들이 모시는 신은 박효신, 박효를 모셔서 박효신당으로 이름을 지은 것도 재미있는데 능청스럽게 어느새 길어진 하고 박효신의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빵 터졌다. 빈센조를 보다 느닷없이 박효신을 만난 팬들은 우리 박효신은 역시 박효신이다. 뜬금없이 우리 대장님 이름이 나와서 더욱 반가웠다 등의 유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11월 11일 가수 박효신은 팬들에게 CGV에서 직접 팝콘을 퍼줬다. 이런 이색적인 이벤트는 팬클럽 단체 관람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팬들은 티켓값을 할인해주고 달콤한 팝콘과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박효신은 팬들에게 직접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진작에 보건증까지 받아놓고 미소지기 1일 알바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상치도 못하게 자신의 최애 가수를 만난 팬들의 표정을 보며 그 표정을 따라하며 장난치는 박효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팬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팝콘통을 흔들고 꾹꾹 눌러 담아주는 모습에서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효신이 직접 준다는 걸 알았더라면 연차라도 내고 무조건 갔을 것이라는 팬들의 원성이 아직도 자자하다. 박효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바보는 사실 박효신의 노래가 아니었다.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로 명곡의 반열에 올랐던 바보는 사실 박화요비에게 먼저 갔던 노래였다. 그래서 박화요비의 4집에는 박화요비 버전의 바보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박효신과 박화요비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은 데뷔 전 노래방에서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복도가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가보니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과 노래방 사장님까지 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일화도 있다. 박효신은 2019년 1월에 방영된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너의 노래는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의 탄생 비화를 작곡가 정재일의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출연한 회차에서 그는 당시 지난해였던 2018년에 프랑스의 오지인 라 바코띠에의에서 자발적인 격리 생활을 하며 음악 작업에만 열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약 1000명 정도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가효신은 격리도 남들보다 2년 빠르게 했네. 우리 대장님은 코로나도 미리 예측하는 찐 능력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년 2월 박효신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피해 소식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그의 팬클럽에도 금세 전달되었다. 박효신의 공식 팬클럽인 소울트리 역시 코로나19 관련 기부에 동참한 것이다. 박효신의 기부 소식이 들린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소울트리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약 3천만 원의 거액을 기부했다. 그의 팬클럽 소울트리는 박효신 아티스트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기부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박효신의 콘서트에 가는 모든 관객이 받는 선물이 있다. 콘서트 입장 전 안내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이 선물은 바로 응원도구용 LED 형식의 팔찌인데 팬들 사이에서는 일명 마법 팔찌로 불리기도 한다. 관객들이 팔찌를 손에 차고 있으면 원격에서 색상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팔찌의 제작 비용은 콘서트 하나의 제작비에 맞먹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관객들이 별도의 응원도구 없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씨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지금은 콘서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지만 사실 박효신이 2014년도에 국내 콘서트 역사상 최초로 LED 원격 조종을 시도했고 처음부터 무료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사실이다. 박효신은 좋은 외제차 세대값에 달하는 가창료를 단호하게 거절한 경험이 있다. 작곡가 조준영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박효신을 위해 만든 노래가 있어서 소속사와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제시했던 가창료가 1시간 시급으로 쳐도 좋은 외제차 한 대 값이었는데 약 3시간 정도를 제한했으니
했으니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소속사를 통해 돌아온 박효신의 답변은 돈은 얼마를 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남의 노래보다는 본인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이 거절 사유를 들은 작곡가는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금전적인 접근보다는 음악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다시 한번 작업 제안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으로 영상을 마무리되었다. 이 리뷰로 인해 박효신의 음악적 소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증명된 셈이다. 대한민국에는 최정상급 보컬리스트들이라 불리는 네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김범수와 나얼, 박효신 그리고 이수다. 이 네 사람의 성을 따서 김나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김나박이를 검색하면 이들의 노래를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들이 줄지어 나온다. 김나박이 중 한 명인 가수 김범수는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에 출연해 박효신의 가창력에 관하여 평가한 적이 있다. 그는 CD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라이브에서 녹음할 때의 느낌 98%에서 99%를 살려내는 유일한 가수죠. 제가 효신 씨 노래하는 걸 보면 항상 느끼지만 그냥 괴물 같아요 라고 말하며 박효신의 음악적 성장을 높이 사기도 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11월에 국빈으로 한국에 초청되었다. 이 국빈 만찬 행사에 가수 박효신이 초대되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야생화를 불렀으나 청와대에서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당시 만찬 행사에 참여했던 이의 리뷰를 보면 150여 명의 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박효신의 목소리가 깔리자마자 청와대 행정관들의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는 후문이 있다. 또한 노래가 모두 끝났을 때는 박수갈채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압도된 관객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다고 한다. 박효신의 콘서트는 그의 노래만큼이나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하다. 특히 2019년도에는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총 10만 석에 달하는 6회분의 콘서트가 전석 매진되었으며 예비 대기자석 역시 대부분 매진을 기록했다. 또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층 좌석까지 피 터지는 티켓팅으로 팬들에게는 소위 피켓팅이라는 별칭까지 불리게 되었다. 예매 시작 동시 접속자가 무려 60만 명이었다는 박효신의 콘서트는 국내 콘서트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갔기에 더욱 뜻깊은 기록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1월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박효신이 제3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무려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뮤지컬 마틸다의 최재린과 함께 공동 수상했는데 그는 소감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후보님들과 함께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상까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는 중인데 정말 많이 떨립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 그는 뮤지컬을 2000년도에 시작한 베테랑으로 증명된 가창력과 함께 뛰어난 표현력을 갖추고 있어 가수 박효신의 팬이 아닌 뮤지컬 덕후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배우다. 박효신의 진성음역대는 라이브 기준 3옥타브 솔, 가성음역대는 3옥타브 라 정도로 알려진다. 그런 그가 본인의 노래가 아닌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하는 순간 네 노래 내 노래라는 수식어가 생겨버리는데 이 커버곡들은 모음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을 정도다. 가수팀의 사랑합니다, 김광석의 편지, 비의 아이두,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등 수많은 명곡을 본인의 느낌으로 해석했는데 하나같이 이질감 없이 본인의 곡인 것처럼 소화해 매번 화제가 되고 있다. 어릴 적에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며 외계인 같은 존재라 느꼈을 만큼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던 박효신. 하지만 그는 나가는 가요제마다 대상을 휩쓸며 가수의 길로 이끌렸다고 하는데요. 타고난 가창력으로 매번 팬들의 귀와 눈을 호강하게 만드는 가수 박효신님의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